2024년 11월 3일 오후 6시 17분 서울 강남구의 요양병원 3층 복도에 설치된 CCTV가 포착한 누군가가 환자를 몰래 데리고 나가는 장면 때문에 외동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버렸다고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유기했다는 언론에서 밀착 취재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CCTV에 찍힌 외동딸의 뜻밖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진실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발단은 한 달 전인 2024년 10월 1일이었다. 외동딸 45세 박소연이 6개월 전 치매 진단을 받았던 72세 어머니 최영희를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던 그날이었다. 보호자분 연락처 남겨주세요. 소연이 적어준 전화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던 간호사가 자주 면회 오실 거죠? 네, 매일 올게요. 그리고 소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여기서 조금만 계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그런데 어머니는 멍한 눈이 되더니 너 누구야? 눈시울이 붉어진 금방이라도 눈물을 왈칵 쏟아낼 것 같기만 했지만 어머니가 걱정할 것 같아 참아내던 소연은 엄마 저 소연이에요. 엄마 딸. 소연. 아, 우리 딸. 얼굴이 환해졌던 어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됐다. 소연이 병실에서 나왔다. 자판기 앞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던 같은 층에 입원한 다른 환자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저 할머니 딸이야? 네, 근데 매일 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그냥 하는 말이겠지. 그들은 수군거렸지만 소연은 다음 날인 10월 2일 오전 10시에 그리고 오후 6시 하루 2번 어머니를 찾아왔다. 그런 그녀는 어머니 식사도 도와주고 같이 산책도 나갔다. 그런데 주변에선 처음이니까 저러지 며칠 있으면 달라질걸.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하지만 오늘도 왔네. 정말 매일 오네요.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소연은 늘 그 시간이면 요양병원에 왔다. 그러다 사건 발생 당일이었던 11월 4일이 됐다. 오전 8시 12분에 출근한 원장이 간호사의 말을 듣고 놀란 얼굴이 됐다. 뭐라고요? 환자가 없어졌다고요? 네, 최영의 환자가 병실에 없습니다. 언제부터요? 어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CCTV를 확인해 봤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럼 빨리 갑시다. 방제실에 들어온 원장이 11월 3일 영상을 확인했다.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이 오후 6시 17분이 되자 거기서 멈춰보세요. 간호사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최영의 환자 보호자 박소연입니다. 원장이 쳐다보는 소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어머니 병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나왔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로 내려온 그녀는 어머니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아니, 왜 밖으로 나가는데 제지를 안 했어요? 그게 항상 어머니를 산책을 시켜주길래 어제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게 뭡니까? 빨리 전화해봐요. 그런데 박소연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 빨리 신고하세요. 병원에 온 경찰은 입원비를 내지 않으려고 무단 퇴원한 단순 사건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요양병원 실태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가 알게 됐다. 그런데 그 기자는 구독률을 높이려고 선정적인 기사를 쓰는 황색 저널리즘 인터넷 방송에서 나왔다. 그랬으니 박소연에 대해 부풀려서 기사를 썼다. 속보. 치매 어머니를 한밤중에 몰래 데리고 나간 딸 행방묘연.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환자가 외동딸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유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그러고 나서 몇몇 온라인 매체가
그 기자 기사를 이어받아 보도했다. 재산을 노린 딸의 유기라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단정적인 제목을 내걸은 실제와 다른 한밤중과 유기라는 단어까지 서슴없이 쓰는 조회수를 늘리려는 기사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박소연은 순식간에 의문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러니 네티즌들의 댓글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밖엔. 재산 노린 거 아니야? 어머니를 버린 거지. 요양비 아끼려고 산에 버렸을 듯. 인간 쓰레기. 박소연은 하루아침에 괴물이 됐다. 언론이 들끓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박소연 휴대폰 확인해봤나? 네, 계속 꺼져 있습니다. 집엔 가봤어. 집에도 없습니다. 가족은 외동딸인데 어머니 외에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것 같습니다. CCTV 추적은 요양병원에서 나간 후에 강남역 방향으로 이동했는데 거기서 끊겼습니다. 형사 반장이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매일 2번씩이나 오던 딸이 갑자기 엄마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게 재산 때문 아닐까요? 그렇게 보이긴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아. 베테랑 형사 최 반장이 머리를 갸웃거리더니 병원에 가서 CCTV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최 반장은 서둘러 김영사와 함께 요양병원으로 갔다. 거기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최 반장이 잠깐 거기서 멈춰봐. 소연이 어머니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었다. 김영사 잘 봐봐. 어떻게 태우는지. 조심스럽게 어머니 머리를 받쳐가며 차에 태우는 소연은 뒷좌석에 담요를 깔아놓고 어머니를 눕혔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채웠다. 골똘한 표정인 최 반장은 유기범이 저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해. 그럼 반장님 생각은 뭡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계획적인 유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가 탐문해 보니까 하루에 2번씩 왔다고 했는데 그건 자기가 효녀라는 걸 보여주려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매일 산책을 시켜준 건 범행 당일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네 생각은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그랬다는 건가?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매일 2번씩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김영사 말을 듣다 보니 우리가 사는 게 참 한심하네. 무슨 말이신지요? 딸의 효심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말이야. 씁쓸한 표정인 최 반장이 경찰서로 돌아갔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반장님 차량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어? 강남역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고속도로. 그래서 어디로 갔는데? 영동 고속도로로 갈아타고 강릉 쪽으로 갔습니다. 강릉이라. 최 반장이 지도를 펼쳤다. 진짜 산에다 버리려는 건가? 맞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유기라고. 잠시 창가를 내다보던 최 반장은 일단 차량 위치 계속 추적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니터링 해봐. 네, 알겠습니다. 최 반장은 시선을 다시 창가로 돌렸다. 창문 너머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가 혼자 중얼거렸다. 신이시여, 우리는 어머니를 산에다 버릴 정도로 타락했나요? 하지만 신은 침묵했다. 그 침묵의 뜻을 헤아리려는 최 반장은 고뇌에 빠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다 그의 귀에 급한 소리가 들려왔다. 박소연 신용카드 사용 내역 떴습니다. 어디야? 강원도 평창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평창 경찰서에 공조 요청해. 네, 알겠습니다. 벌떡 일어선 최 반장이 김영사, 우린 빨리 가자고. 그리고 형사들을 밀착 취재하던 기자가 최 반장에게 물었지만 귀찮다는 듯 손을 저어대는 반장은 재빨리 차에 올라탔다. 그런데도 기자는 형사차를 따라갔다. 형사들이 가고 있는 방향을 보고 기자는 지레짐작으로 기사를 송고했다. 그날 저녁 6시 인터넷 언론에서 뉴스가 터졌다. 속보. 치매 어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납치한 딸 강원도로 도주. 라는 제목 뒤에 급한 말투인 기자의 리포트가 나왔다. 한밤중에 잠든 어머니를 몰래 데리고 나온 외동딸을 친족 유기 혐의로 긴급 수배에 나선 경찰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강원도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를 유기하려는 딸이 강원도 산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 댓글창에 댓글이 폭주했다. 재산 노린 거 100%. 요양비 아까워서 산에 버리는 거지. 저런 거는 감옥 보내야 함. 어머니 불쌍하다. 인터넷이 들끓고 있는 그 시각, 평창의 산속에 있는 펜션에 도착한 김영사가 문을 두드렸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문이 열렸다. 박소연 씨 맞습니까? 그녀는 당황하지도 않았고 떨림도 없는 목소리로 네, 맞아요.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소연은 형사들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최영희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아한 표정인 최 반장이 환자분 상태는 어떠십니까? 괜찮으세요? 다행이군요. 근데 왜 요양병원에서 몰래 데리고 나온 겁니까? 담담한 어조인 소연은 엄마가 병원에 있기 싫다고 해서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제가 엄마를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시키고 있으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어지는 소연의 말은 간호사와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저 딸 이상하지 않아? 매일 오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거 아냐? 유산 때문일걸? 엄마가 돈이 많은가 봐. 내가 볼 땐 돈은 많은 것 같진 않던데. 그럼 혹시 나중에 학대했다고 엄마한테 고소당할까 봐 증거 만드는 건가?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최영희는 그 사람들을 쳐다봤다. 그러고는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지는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다는 소연은 엄마가 그 사람들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내가 알기론 딸도 못 살아볼 정도로 치매 증상이 심하다고 하던데요. 아니에요. 가끔은 알아들어요. 특히 제 욕을 하는 건요. 그래서 그날 엄마가 계속 울었어요. 나 때문에 네가 험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면서. 자기가 짐이 된다면서 엄마가 마지막 남은 시간을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단둘이 보내자고 했어요. 붉어진 눈시울에서 흘러나오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던 그녀는 여긴 엄마가 돌아가신 아버지랑 자주 왔던 곳이라 엄마가 여기로 오자고 했어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한 겁니까? 뉴스에도 나왔는데. 소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연락하면 요양병원으로 다시 데려갈 거잖아요. 그래서 며칠만이라도 엄마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연락 안 했어요. 외동딸이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는 엄마에게 다가갔다. 그러던 그녀가 놀란 눈이 됐다. 엄마 보여? 눈이 오고 있어. 하늘도 엄마 마음을 아나 봐. 11월인데도 깊은 산이라 그런지 눈발이 휘날렸다. 창밖에 은빛으로 빛나는 찬란한 설경을 바라보던 엄마가 고개를 돌렸다. 소연아, 엄마 나 알아보는 거야? 그럼 우리 딸을 내가 왜 못 알아봐? 네 아버지랑 여기 왔을 때도 이렇게 눈이 왔었는데 여길 오길 잘했네. 고마워, 우리 딸. 하늘로 올라간 남편을 떠올리며 눈가가 붉어지는 최영희를 보던 최 반장은 울컥했다. 그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평생을 남편과 외동딸 뒷바라지만 하다가 신이 허락하신 시간이 다 되어 자신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백발뿐이었지만 그래도 희미한 정신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을 그려보려고 애를 쓰는 아내를 보니 오늘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에 잠겼었던 최 반장이 소연에게 말을 걸었다. 어머니께선 얼마나 남으셨나요? 의사 말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편한 대로 하십시오. 우린 가겠습니다. 정말이세요? 네, 편하게 지내십시오. 요양병원의 CCTV가 외동딸의 진실을 잘못 기록했다는 최 반장은 사건을 종결했다. 그리고 경찰서로 돌아가는 내내 생각에 잠겨있던 최 반장이 차창을 열었다. 그리고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신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아직은 우리 세상에 살만하기에 그러셨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신은 침묵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었던 남편과 살았던 누나의 선택을 다룬 이야기인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누나는 왜 돈을 빌려줬다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을까? 이 영상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내 편이 아니었던 남편과 살았던 아내의 선택은 입니다. 채널명 우리들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